축농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오래 먹어도 낫지 않은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짧게 먹으면 오히려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약을 짧게 먹고 끝낼 거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플러스 이비인후과 원장 노승호입니다. 오늘은 축농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축농증은 비염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만 축농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축농증을 앓고 계시면서도 축농증인지 모르고 계속 지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축농증은 우리나라 인구의 8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축농증 같은 경우는 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증상 중에 또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성 축농증일 수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놓치기 쉬운 증상으로 첫 번째는 목에 이물감, 목에 걸리는 느낌, 목에 가래가 넘어가는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코 안에서 느껴지는 냄새, 그리고 코 안이나 입안에서 느껴지는 악취가 있는 경우에도 축농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두통 같은 증상 경우는 실제로 다른 의원에서 만성 두통이나 머리가 묵직함을 호소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축농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농증은 말 그대로 염증이 고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몸의 부비동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축농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감기에 걸리시거나 그리고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오히려 발생률이 높고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코 안에 폴립, 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코 안에 있는 걸 모르신 채로 계속 지내시다가 축농증 진단을 받으시면서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축농증의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존적인 약물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겪어보셨겠지만 축농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오래 먹어도 낫지 않은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짧게 먹으면 오히려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약을 짧게 먹고 끝낼 거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축농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 축농증을 약으로만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부비동 세척이라는 시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야 될 건지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농증을 감기 이후에 진단을 받으신 후에 계속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축농증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에즈라는 시술, 부비동 세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척술을 시행하시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삼성플러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프로에즈 세척, 즉 부비동 세척을 전문의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축농증 약을 드시면서, 일명 항생제를 드시면서 외래나 수술방에서 부비동 세척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이 축농증이 재발되지 않게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수술로 치료해야 되는 축농증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세균성인지 곰팡이성인지 꼭 수술이 필요한 축농증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꼭 수술이 필요한 축농증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입니다.
이런 경우에 축농증 수술은 국소 마취로 마취를 진행하고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막혀있던 통로들을 모두 열어주고 이 비강 안에 혹시나 폴립이 있다면 모두 제거해주고 코 안의 공간을 모두 깨끗하게 열어주게 되고 그 뒤로 계속 부비동 세척을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농증 수술도 1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축농증도 질환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실비나 건강보험 적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당일 입퇴원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약을 드시면서 부비동 세척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이 축농증의 재발률 50%가 보통 넘는 재발률을 10%에서 20%대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꼭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가 잘 되었는지를 꼭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축농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삼성플러스 이비인후과는 이렇게 축농증, 비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그리고 어지럼증 클리닉까지 총 4가지의 전문화된 특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성플러스 이비인후과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소가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